자, 오늘은 왕초보 무역신무라는 과목을 제가 이제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틀을 이제 왕초보라고 한 이유는 그야말로 이제 무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그런 분을 상대로 제가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수강하러 오신 분께서는 뭐 무역에 대해서 그동안 뭐 배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아니요, 저 왕초보입니다. 혹시 무역 관련된 책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도 없습니까? 네, 아직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을 상대로 정말 무역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은 바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믿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무역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무역 그러면은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고 이거는 뭐 학교에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야지 이걸 할 수 있지 않느냐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무역학과나 통상학과에서 가르치는 그 무역은 어떻게 보면 실무라기보다는 학문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4년 동안 무역을 전공하신 분들도 기업에 들어가면은 새로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문하고 이론하고 실무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거는 이제 이론적인 것보다는 그야말로 실무적으로 실제 무역 일을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질 거냐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이제 뭐 무역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 무역 일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고 제 첫 직장이 종합상사에서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 제 본업은 이제 유선무역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그동안 그 무역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제가 쓰게 됐는데 이제까지 한 12권 정도 책을 썼습니다. 혹시 이런 책 어디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서점에서 이 표지는 봤는데. 아, 진짜? 네. 어떤 책을 보셨어요? 저 무역왕처럼. 이런 거 보신 것 같아요? 네, 본 적이 있는데. 혹시 네. 무역 천재가 된 홍대리 이런 책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언뜻 그 무역 쪽을 자세히 보지는 않고요. 지나가면서 보는.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은, 제가 처음에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왜 쓰게 됐냐면은, 사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무역을 전공한 게 아니고, 이제 외국어를 전공했고, 무역을 부전공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배운 무역하고, 이제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서 무역을 해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역을 가르치고 그 교재를 쓰시는 교수님들이 실제로는 무역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냥 책으로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책을 쓰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론적인 쪽으로만 이제 이렇게 포커스를 넣어가지고 실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실제로 한 그 무역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쓰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게 강의로 연결이 돼서 학교를 비롯해서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도 바로 그 기업체 신입사원들한테 이제 제가 하는 그 내용. 그래서 이론 쪽보다는 완전히 실무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릴 부분은 일단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무역이 어떤 일을 하고 무역 업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총 정리해서 한번 큰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역의 정의. 무역이란? 다른 나라에 파는 수출? 좋습니다. 아주 정답을 얘기했어요, 정답. 100점은 아닌데 거의 한 95점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역을 뭐 보통 학생들한테 무역이 뭐냐 그러면은 뭐 물건과 재화를 뭐 이렇게 뭐 어려운 말을 표현하시는데 무역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무역이 뭐냐? 그냥 무언가를 외국에 팔거나 또는 무언가를 외국에 사오는 거. 그게 무역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 수강생께서는 무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반대로 그냥 국내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역 거래의 반대말이 국내 거래인데 따지고 보면은 그냥 국내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나 외국에다 물건을 팔거나 사오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 무역의 흐름이라는 것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국내에서 물건을 사고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내가 물건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자, 내가 이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살 것이냐, 또는 어떤 가게에서 그걸 살 것이냐. 이거를 먼저 정하는 게 가장 처음에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조금 이제 말을 정리하면은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템과 거래처를 개발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국내 거래가 됐던 무역 거래가 됐던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걸 해야 돼요. 아이템을 정하고 거래처를 정해야 된다. 근데 이 거래처를 국내에서 개발하면은 그게 국내 거래고 우리는 이제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래처를 해외에서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거래처를 개발하는 일까지가 제1단계. 자, 그런 식으로 자, 아이템과 거래처가 이제 정해졌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 시장에 가서 내가 살 물건도 정하고 가게도 정했으면은 그 가게에 들어가서 뭘 하세요? 흥정을 하다가 그렇죠, 그렇죠. 흥정.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흥정을 하는 거예요, 흥정. 흥정을 해야지만 물건을 우리가 뭐 사거나 파는 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 흥정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팔 사람과 살 사람 간에 여러 가지 조건을 협의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얼마입니까? 가격을 협의하고 뭐 결제를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뭐 언제 물건을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거를 협의하는 게 흥정인데 자, 이 흥정이라는 말을 만약에 회사에 들어가서 저 오늘 흥정 한 건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회사용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흥정을 회사용으로 바꾸면 상담이 되는 거예요. 상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내 거래가 됐던 무역 거래가 됐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상담을 통해서 상담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건대로 협의하는 거. 그게 상담. 그런 상담을 거쳐서 모든 조건에 합의하는 것을 우리가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우리가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간단해. 그 계약된 물건을 보내주고 받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래가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국내 거래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운송에서 끝나는데 앞으로 무역을 하시려면 두 가지를 더 해야 돼요. 뭘 더 해야 되냐? 보험을 들고 통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내 거래와 무역 거래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더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먼저 보험이라는 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이냐? 보험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무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보험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이 바로 적하보험이라는 거예요. 적하보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네. 이건 왜냐하면 그 무역할 때만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아마 무역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거 처음 들어볼 거예요. 자, 이 적하보험의 뜻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냥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저 여기 한자를 써놨는데 이 적하의 뜻이 뭐냐면은 물건을 선적할 때부터 하역할 때까지 또는 물건을 적재할 때부터 하역할 때까지. 그래서 적자하고 하자를 따가지고 적하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예를 들어 수출을 한다. 그러면은 물건을 공장에서 실어가지고 외국에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공장에서 물건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컨테이너 같은데 물건을 실어가지고 보내는데 자, 물건을 실은 다음부터 그 물건이 가기까지는 뭐
그 한국까지 가가지고 선박에 실던지 비행기에 실던지 이래가지고 이제 외국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날 수 있다. 물건이 분실될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다.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적하보험. 근데 이런 적하보험을 국내에서 물건 사고 팔 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안 들렸어요? 국내는 가까우니까. 사고 날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또 국내 거래에서는 아무래도 거래 단위가 그렇게 크질 않기 때문에 뭐 가다 사고 나면 그냥 내가 손해 보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보험에 들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무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외국에다 물건을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고 날 확률이 커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역 거래는 거래 규모가 커지죠. 단위가 커지니까 이게 가다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적하보험이라는 제도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무역 거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수강생께서 내가 수출을 하는데 한 100만 브로치를 내가 미국에다 보내야 되는데 이게 가다가 태평양에서 배가 뭐 전복이 돼서 물건이 다 없어지면은 나는 100만 불을 손해봐야 된다. 그 수출할 수 있겠어요? 겁이 나서 못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적하보험이라는 게 없으면은 무역이 성립이 되기가 힘들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역을 하실 때는 뭐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이 적하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필수. 왜냐하면 이거 한 번 안 들었다 사고 나면 회사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꼭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무역을 배울 때는 보험만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를 해요. 보험론, 해상보험론, 적하보험론. 이게 한 학기를 공부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 학교에서 가르치는 보험론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그 보험의 약관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들어보셨죠? 네. 자동차 보험 들면은 보험회사에서 약관이라고 이거 책으로 된 거 하나 집어오죠. 그거 다 읽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죠? 네. 그거를 안 읽어봤다고 해서 사고 났을 때 보상 못 받아요?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험론에서 가르치는 게 바로 그 약관을 가르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뭐 굳이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우리가 보상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 보험의 약관은 몰라도 되는데 보험을 그러면 누가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역이라고 그러면 항상 수출자가 있고 수입자가 있는데 보험을 누가 들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험을 둘 다 들어야 된다. 그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다 수출한다. 그럼 부산에서 뭐 LA까지 가는 동안에 뭐 사고가 났을 때 그 보상해주는 보험을 든다 그러는데 이거를 양쪽에서 다 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들면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그거를 과연 그러면은 그 한쪽에서만 들면 되는데 그걸 누가 들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게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걸 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에 이 물건을 거래를 할 텐데, 자, 이번 거래를 할 때 보험을 셀러가 들기로 하자. 수출자가 들기로 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가격을 정할 때 보험료만큼을 추가해서 가격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어가 보험 들기로 하면은 보험료는 빼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담 과정에서 셀러가 들 것이냐 바이어가 들 것이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만 나중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은 내가 들어야 될 때 정확하게 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통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통관은 또 뜻이 뭐냐면은 자, 한자를 보면은 통과할 통자에 세관간자. 즉 세관을 통과한다는 게 통관이에요. 그 우리가 보통 그 외국에 여행 갔다가 공항에 내리면은 그 물건을 찾아가지고 세관원 앞을 통과해 나오죠. 그것도 통관을 하는 거예요. 그런 통관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여행객으로서 물건 찾아서 나오는 통관을 뭐라 그러느냐? 휴대품 통관이라고 그래요. 휴대품 통관. 그거는 뭐 굉장히 간단한 통관이에요. 우리가 신고할 거 없으면 그냥 들고 나오면 되는데
이제 무역을 할 때의 통관이라는 것은 그거보다는 훨씬 절차가 복잡해져. 뭐 신고를 해야 되고 심사를 받아야 되고 수입할 때는 세금을 내야 되고 뭐 그런 이제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내 거래와 무역 거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통관이라는 절차에 있다. 왜냐? 이 통관이라는 것은 국경을 넘어갈 때만, 물건이 국경을 넘어갈 때만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냥 국내에서 물건 사고 팔 때는 필요 없는 절차다. 하지만 앞으로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할 때는 반드시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외국에다 수출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나 선박에다 물건을 실어야 되는데 선박에서나 항공사에 가서 물건을 실어달라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어. 뭘 요구하느냐? 수출 신고 필증이라는 서류를 요구해요. 수출 신고 필증. 그러니까 이 서류가 뭐냐면은 세관에서 수출 신고를 끝났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가 수출 신고 필증이라는 서류.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물건을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통관을 거쳐야 된다.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 물건이 들어온 다음에 이 물건을 찾으려면 수입 신고 필증이라는 서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통관이라는 절차야말로 사실은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게, 설명해드린 게 뭐냐면은 결국 앞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업무를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무역 실무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점에서 파는 그 무역 실무 책의 내용을 이렇게 크게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크게 3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템과 거래처를 개발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조건을 협의하고 합의할 것이냐. 그게 2번째. 그리고 계약이 된 이후에 물건을 어떻게 운송하고 보험 처리하고 통관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3가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무역을 마스터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무역을 하실 때는 사실은 이 3가지 중에서 2번째까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역 회사에서 하는 업무는 계약하는 업무까지가 이제 주된 업무고 이 3번째 업무는 뭐냐? 사실은 이 운송보험 통관이라는 업무도 크게 보면은 이제 무역의 업무에 포함은 돼 있다고 보지만 이런 업무들은 무역회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외부 업체한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처리할 일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아웃소싱. 아웃소싱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운송도 해야 되고 보험도 해야 되고 통관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래요. 외부 업체한테 일을 맡기는데 자, 이걸 어디다 맡기느냐? 운송 업무를 처리해 주는 업체를 포워더라고 그래요. 포워더. 포워더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포워딩. 포워딩. 똑같은 거예요. 포워딩. 그 포워딩이 뭐 하는 회사 같아요? 포워더가 뭐냐면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여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행사.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해외여행 가려면은 비행기 예약해야죠. 호텔 예약해야죠. 그거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여행사에다 맡기면은 더 쉽게, 싸게,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여행사예요. 근데 여행사라는 업체는 자기네들이 무슨 호텔을 운영하는 업체도 아니고 비행기를 운영하지도 않잖아요. 여행사 하는 일은 뭐예요? 여행객을 대신해서 그냥 그 호텔하고 그 항공사에다가 중간에서 예약해주는 그게 여행사 하는 일인데, 자, 이 포워더는 뭐냐? 이 무역을 하려면은 사람이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여행을 해야 돼? 상품이 여행을 해야 돼. 그러면 상품이 여행을 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컨테이너에 물건을 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박을 예약을 해야 되고, 비행기를 예약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무역회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포워더에서 그런 업무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신해준다. 그 여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무역 공부를 할 때는 운송 업무에 관해서 아주 이제 자세하게 뭐 용어도 배우고 뭐 서류도 배우고 그러는데 사실 실무에 나가 보면은 그런 업무를 무역회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운송 관련된 뭐 아주 자세한 용어나 이런 걸 전혀 몰라도 전혀 수출하거나 수입하는데 지장이 없다. 포워드한테 다 맡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왜 이사 갈 때 이삿짐 센터에다가 연락하면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송 업무는 포워드한테 맡기면 되고, 아까 보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보험은 그냥 자동차 보험 드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보험 들어야 될 때 보험회사에 전화하면은 거기서 이제 대신에 서류를 요구해, 보험회사에서. 보험 들려면은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서류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입이 되고, 나중에 사고 났을 때는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상받으면 되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들고 보상받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통관이라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통관 업무는 또 누가 대신해 주느냐? 이거는 관세사라는 업체에서 또 대신해 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처음에 무역을 배울 때 보면은 책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실제 실무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업무들은 그냥 다 아웃소싱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역을 배울 때는 이제 중점적으로 자, 어떻게 아이템 거래처를 개발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조건들을 협의하고 합의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당장 수출하고 수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거. 우선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때요, 좀 기분? 네, 좀 쉽게 다 왔어요. 별로 그렇게 네. 부담감이 좀 줄어들었죠? 네, 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이제 간단히 정리하고 이제 첫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무역 거래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자, 여기 수입자가 있고 수출자가 있으면은 수입자와 수출자 사이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 자, 모든 조건에 합의가 되면은, 자,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약이 됐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사를 통해서 통관이 되고, 통관된 물건을 포워더를 통해서 선박회사에 선적을 하면은 그 선박회사에서 물건을 실어다가 이제 해외 운송을 해주고, 그 수입국에 물건이 도착하면은 그 물건을 그쪽에서 내려가지고 그쪽에 있는 관세사를 통해서 통관해서 갖다 주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계약된 조건에 따라서 수입자와 수출자 중에 한 곳에서 보험을 들면은 그러면 물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이 끝난 다음에 물건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류라고 들어보셨죠? 그건 이제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는 얘기는 이제 제가 괜히 하는 얘기고, 거기서 물류에서는 사실은 물건이 흘러간다는 뜻이죠. 근데 실제 그 과정을 보면은 그 물 흐르듯이 그야말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 외부 업체들이 이런 일들을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니까. 그 얼마나 쉬운. 그리고 그러니까 물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수출자로부터 수입자로 이렇게 흘러가고, 반대로 수입자로부터는 뭐가 와야 되겠어요? 돈이 와야 되겠지, 돈이. 그래서 수출자는 물건을 보내주고 수입자는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보내주면은 그러면 한 건의 거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물론 이제 이 운송 보험 통관과 관련해서도 아주 기초적인 그 용어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중점적으로 계약할 때까지 그 과정,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